네, 강프로입니다. 자, 흥하의 운. 금요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자,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의 공습을 시작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죠. 자, 근데 이 첫 번째 있었던 일이 23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신고가를 언제 만들었냐는 겁니다. 6월과 7월이죠. 그쵸? 어떠한 이슈 때문에 갔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월 12일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어요. 그쵸? 근데 한참 전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고 하락 구간을 거쳤고요.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고 돌파 구간에서 급등세를 보였다. 우리는 어디 매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상승 구간, 뭐 이런 정도의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락을 확인한 그 시점에서는 매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뭐 실적이 무언가 좋아질 것 같은 최종적으로는 그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게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전쟁이 났다. 그쵸? 물류비가 높아질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해운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근데 아시잖아요. 일시적이다. 그쵸? 전쟁을 뭐 5년 하나요? 10년 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쵸? 근데 주가는 그 전에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들었다고요. 자, 실적 한번 볼게요. 20년 적자. 그럴 수밖에 없죠. 코로나. 그쵸? 21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당연히 코로나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그 전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해운주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요 교역 물품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싼 물품들이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죠? 에어로 쏴버립니다. 비행기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쵸? 그리고 주요 교육 물품 자체가 부피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어떤 식이 진행됐을까요? 그쵸? 개선되는 상황이 나왔다. 자, 뭐 경기에 대한 부분 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본격적으로 무언가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HMM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쵸? 자, HMM 같은 경우에도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강세를 보인 경우가 있지만 여기 2020년 그리고 21년도 그렇죠. 이때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미 거친 이후라는 겁니다. 그게 2010년을 기점으로 이게 현대 상선이거든요. 2010년을 기점으로 쭉 빠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빠졌나요? 30만 원부터 얼마예요, 여기? 2,000원. 그렇죠. 저가 2,000원이에요. 대략 한 5,000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뭐 가격 보기도 어렵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리고 있는 주식 그리고 실적이 좋게 표현되고 있는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해운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업종에서 똑같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지금 말고요. 고가를 형성한 게 언제예요? 21년 3월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실적이 하락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습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은 좋아졌다고요. 특히나 21년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21년 초에 고가를 형성을 했지만 21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21년도 실적이 51조. 그 전 2020년도에 35조. 그리고 나서 43조. 그렇죠? 떨어지는 상황, 즉 역성장을 하는 상황. 이게 사이클 산업 자체가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미국은 시장을 형성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밀고 가지만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한국 시장의 이 사이클 산업 쪽은 전부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근데 상승하는 초입 구간의 움직임은 모두 신고가 구간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럼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붙은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뭐 경기 회복 플러스 뭐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자, 보세요. 쭉 내린 게 언제 15년 고점으로 쭉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최근으로 보면 애초에 신고가를 먼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종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요. 이 구간. 그렇죠? 그리고 고가 못 팔죠. 하락하는 거 확인하고 내가 2,500원, 600원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면 여기 안 합니다. 여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하는 상황에 내가 매매 구간을 잡자. 그렇죠? 정확하게 저는 금요일 날 시가의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간으로 왔고 변동성은 클 거다. 근데 내가 거기서 가격대를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그쵸? 가격대를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보유하고 있을지 그쵸?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여기서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쵸? 여기까지 보유했다고 쳐볼게요. 그쵸? 수익을 상당폭 봤습니다. 한 30% 40% 정도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걸 보면 배가 안 아플까요? 내가 만약에 매매 초보자다. 여기까지 오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보유하지 못했으면 거봐. 내가 봐온 게 맞잖아. 그쵸? 게다가 재료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쵸? 미국, 영국이 후티 반군을 공습을 시작해서 해운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빵빵 터지고 있으면 그때 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에 집중하자.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쵸? 그래서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를 토대로 그쵸? 내가 다른 종목까지도 어떤 식으로 신고가를 공략하고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시노펙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시노펙스도 자 신고가 만들고 상승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세. 어느 정도까지 올랐나요? 신고가 가고 더블 100%. 기간 얼마나 걸렸나요? 2에서 3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이 모두 다 신고가를 기준해서 움직이는데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오늘 드릴 텐데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종목 외적인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매 그리고 제가 흥하해운을 어떤 관점에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1월달 그쵸 1월달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1월 중으로 제가 2000분까지 원래 1000분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입장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제가 2000분으로 늘렸습니다. 2000분까지 제가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 소통방이라고 돼 있죠. 그쵸?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그쵸? 두 번째 내용은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자 보세요. 제가 흥하해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 흥하해운 그쵸?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언제 매매했나요? 1월 12일 흥하해운 8시 50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뭐예요? 시가에 때려 박아라. 그쵸? 시가에 그냥 매수해라. 왜 그랬을까요? 세력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종목에서도 진행됩니다. 자 보세요. 물론 변동폭은 달라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롯데정보통신 8시 49분 장 시작 전 1월 12일 그쵸? 시장가 매수 시가에 때려 박아라.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하루에 20% 가까이 수익이 발생했다가 종가는 5% 마감. 저 시가에 사서 보유 중입니다. 저는 하락하기 전까지 안 팔아요.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엄청난 막 치명상을 입거나 그런 상황은 2주 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구간에서는. 그래서 항상 제가 신고가 구간에 대한 매매를 할 때 2주 안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게 눌림목 구간일 수도 있고 돌파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루에 두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롯데 정보통신. 그렇죠? 하루에 5% 마감. 그리고 흥하해운. 자 보세요. 상한가로 그냥 넣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어떻게 되겠나요? 당연히 갭 상승하겠죠. 추가 상승할지 말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2주 안에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노펙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노펙스를 제가 언제 처음 공략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월 22일 그쵸? 시노펙스 어떻게 돼 있나요? 12월 22일 시장가 매수 오전 8시 53분. 무슨 뜻인가요 이게? 시가에 때려박으라. 아까랑 똑같죠? 전 신고가 종목은 무조건 시가에 넣습니다. 시가에. 세력들이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노펙스. 자 보세요. 언제예요 이날이? 12월 22일. 돌파하는 딱 그 당일이죠. 얼마예요? 시가 5,200원. 고가 얼마예요? 9,600원. 저는 요날 다 매도했어요. 1월 4일날. 50% 수익 보고 나왔다. 그 뒤로 추가 상승을 했지만 여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쵸? 하락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지면 또 반등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눌림목 구간 공략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날만 공략했을까? 계속해서 내가 추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쵸? 12월 20일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시가에 때려 박으라는 소리죠. 또 올려보면 또 있어요.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그쵸? 이런 식의 매매가 계속 진행된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이해했을 때 나만의 꾸준한 이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고 손절하고 고가에 잡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손절만 자꾸 한다. 이러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원래 제가 1000분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너무 빨리 채워지는 바람에 제가 2000분까지, 그렇죠?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전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 자, 시노펙스, 그쵸?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들이 여기서 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하는 모든 종목은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서 모두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정말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종목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요,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흥하이온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특징주 미국과 영국에서 후티 반공 공습 시작에 해운주 강세, 흥하이온 20%대 상승. 자, 미국과 영국이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 근거지를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 체크를 하는 건 무조건 제일 강한 종목을 잡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높아서 매수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싼 거 찾는다고 막 쫓아다니다가 시간만 버리고 5년 10년 지나도 돈도 못 벌어요. 내가 물려서 한번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손절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했을 때 가능하고요. 실적을 쫓으면 진짜 큰 손실에 다가오는 게, 실적은 내 눈에 보이는 거라 믿게 되거든요. 근데 가격은 자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야, 저거 뭐 세력이 들어왔겠지. 맞아요. 세력이 들어온 거 맞는데 그 세력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앞에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루에 거래 얼마? 2,500억의 거래 대금이 투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렇죠? 그리고 가격 전략을 만들고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렇죠? 금요일 날 시가에 붙으면서 상한가를 만든 것처럼요. 그 내용이, 자, 여기 흥하해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그렇죠?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매매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종목 올라가서 고가에 물리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무조건 보유 전략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 전략을 잡아가자. 자, 요 내용이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분량 자체가 한 20페이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해서 떠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제가 상황에 대한 이해만 시켜드리는데도 거의 한 10분, 20분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다 풀려면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렇죠?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흥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번거롭다 싶으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만큼, 그쵸?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공략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어떻게 공략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